아버지는 30년 동안 매달 15일이면 30만 원을 누군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마지막 날에야 그 돈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작은 세탁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희미하게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세탁소. 세탁소를 운영하는 남자의 이름은 박정우, 68세였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7시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가 되면 셔터를 내렸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아프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지키는 일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15일, 정우는 그날만 되면 세탁소 일을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금액은 매달 똑같았습니다. 30만 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는 금액. 그런데 정우는 무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무려 360번이었습니다. 아내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몰랐습니다. 딸도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민석이 아버지의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거래 내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건 뭐예요? 정우는 말없이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매월 15일 30만 원 이체. 민석이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보내신 거예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보내야 할 돈이다. 누구한테 보내는데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이상했습니다. 혹시 빚이에요? 아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대체 누구한테 보내는 건데요? 정우는 통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을 거다.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아버지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세탁소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정우에게 당분간 일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 달에는 그냥 쉬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뭐가 안 돼요? 15일은 꼭 보내야 해.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우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보내는 건데요? 정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1996년 정우가 3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정우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공장에서 일했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민석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만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정우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에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최영호였습니다. 영호는 정우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군대도 함께 갔던 친구였습니다. 영호는 정우에게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돈. 얼마인데? 세어보지 마. 정우가 봉투를 열어보니 수술비가 거의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호야, 이걸 어디서 구했어? 영호가 웃었습니다. 내가 가진 거야. 안 돼. 못 받는다. 그럼 빌려. 언제 갚을지 모르는데. 영호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돈 생기면 갚아. 얼마씩? 영호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갚을게. 그런데 영호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뭔데? 돈 갚는 날은 무조건 15일로 해. 정우가 웃었습니다. 왜 하필 15일이냐? 영호도 웃었습니다. 내 생일이야. 둘은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날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민석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우는 장례식장에서 영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영호의 어머니는 정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네. 영호가 너한테 돈 빌려줬다는 것 알고 있다. 정우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갚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영호가 그랬어. 뭐라고요? 영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갚으려고 하면 받지 말라고. 정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영호의 어머니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 아들이 살아서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받은 가장 큰 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부터 정우는 매달 15일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호의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우는 영호의 조카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카 역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삼촌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사람한테 받은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5일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호가 도와줬던 병원 근처의 환자였습니다. 다음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였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30만 원씩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현재로 돌아와 민석은 아버지가 쓰러진 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요. 정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 필요 없다. 왜요? 내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민석은 울컥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보냈는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받은 게 더 컸다. 며칠 후 정우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그동안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민석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30년 동안 매달 빠져나간 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 이게 제 이름이에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영우가 도와준 돈이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정우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우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했다. 그런데 영우가 죽었고,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내가 살아준 덕분에 내가 갚을 수 있었던 거야. 민석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 돈을 이어받아라.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정우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오래 못 산다. 그날 밤 정우는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15일이 되면, 네, 이번 달 돈도 보내. 민석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정우는 주소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석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정우는 말했습니다. 가서 만나보면 안다. 15일. 민석은 아버지 대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80대 여성이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혹시 박정우라는 사람 아세요? 노인은 한참 동안 민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네, 아직 살아있니?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30년 동안 나를 도왔어.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였고, 그 다음에는 생활비였어. 그런데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랬어. 뭐라고요? 도움을 준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시 베풀어야 한다고. 민석은 그날 요양원을 나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대 옆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민석은 아버지의 세탁소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낡은 서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편지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날 보내주신 돈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같은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보낸 3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도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몇 달 뒤 민석은 아버지의 세탁소를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매달 15일을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15일, 민석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3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아버지가 남긴 목록에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민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적힌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정기이체 30만 원. 민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송금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도 보냈어요. 잠시 침묵한 뒤 민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그로부터 1년 뒤 민석의 세탁소 앞에는 작은 문구 하나가 붙었습니다. 매월 15일 누군가의 따뜻한 하루를 위해. 누가 시켰는지도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씩 그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매달 15일이면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정우는 언제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갚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받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민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평생 갚아볼게요. 그날도 달력에는 15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갚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다시 전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 대신 고마워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